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처음 출범할 때 기초의원은 보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의원은 겸직을 할 수 있고 한 해 평균 3,700만 원의 의정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의회가 비리백화점으로 추락하면서 강력한 개혁 대상이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 1,000만 원대의 협찬금을 받은 함양 군의원들. 지방의원이 해외 연수를 가면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주는 게 관행처럼 됐습니다. 지금하고 이쪽하고는 좀 많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방의회 의장이 되려면 의원들에게 인사치레로 수백만 원씩 돌리는 것도 일반화됐습니다. 창녕군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여기에 연루돼 구속됐고 김해시의회 의장도 형사처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인 곳에서는 공천 뒷돈 거래도 여전합니다. 특별당비로 후진이라는 방식으로 공천을 주고받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때문에 지난 대선 후보들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의 대안 마련이 우선 과제입니다. 여기다 비리의원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필수입니다.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 의원들과 관련돼서는 주민소환제의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죠.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된 가운데 의회 개혁 논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하면서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이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이곳을 우량농지에서 해제하려고 하자 친환경 영농법인과 지주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논이 펼쳐진 김해시 봉화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하며 친환경 생태농업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는 이곳을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우량농지 해제 계획을 밝힙니다. 봉화마을 들녘에서 생태농업을 해오던 영농법인은 개발이 불보듯 뻔하다며 농지 해제 보류를 요청합니다. 경남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친환경 단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적을 안고 있는 마을이고 난개발하고 환경 파괴 그래 되면 친환경 농업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친환경 농법으로는 생산량도 떨어져 더 이상 농사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우량농지로 남아있으면 땅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30만 이상 쓰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사짐수로 지금은 15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그렇기는 현재로서는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비현실적이라. 재산권과 농업보존이라는 주장이 각각 엇갈리는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지검 수사과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대표 57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받거나 유류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김해 지역에서 도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을 맡으면서 최근 3년 동안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1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NC 이재학 선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선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 선수는 조사에서 승부조작 관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유창식 선수와 함께 지난 2014년 1회에 볼넷을 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회에서 삭감된 71주년 광복절 경축음악회 예산을 농협경남본부와 경남은행이 부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회총은 15일 저녁 7시 경남도청에서 광복 71주년 경축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6월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했지만 경남도의회가 2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남예총은 농협경남본부와 경남은행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후원받아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남 출신 박상영 선수가 펜싱 에페에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기적의 금메달 주인공인 박상영 선수는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개인 장비도 없었지만 세계 최정상에 서겠다는 꿈과 혹독한 연습으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찌르기가 성공하고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보고 또 봐도 감격의 환호성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게 너무 장하고 대단해서 진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그 정도로 엄청 감동이었죠. 박상영 선수는 코치 선생님의 권유로 남들보다 다소 늦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펜싱검을 잡았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선배들이 쓰던 장비를 사용하며 세계 최정상의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정말로 새 것을 처음 사줬어요. 이게 이제 맨날 이렇게 혹독한 연습을 거듭하며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써내려간 훈련 일지가 10여 권. 죽을 때까지 해보자, 목표대로 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매일 자신의 기량과 훈련량을 점검하면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코치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선수, 그리고 몸이 다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 스톱을 했던 선수, 그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혹독한 연습. 금메달의 기적은 어린 시절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육상에서는 연일 불볕더위에 마치 동남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도 아열대 어종의 출현이 잦아지는 등 바닷속 기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 오륙도 앞 바닷속. 은빛 뱃살을 반짝이는 수백 마리 자리돔 무리가 헤엄칩니다. 각종 해조류로 뒤덮인 바닷속 암벽 주변은 불볼락 무리의 서식처. 검은색 바탕에 뚜렷한 노란 줄무늬, 제주 이남 바다에서만 산다는 희귀종인 어린 청황돔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가면 형광색 산호초와 촉수를 하늘거리는 갯고사리 등 제주도처럼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눈에 띕니다. 해양 보호구역인 오륙도 인근 바닷속 모습으로 아열대성 어종을 포함해 60종 넘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해 쪽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의 유입이 많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남형제 섬이나 오륙도 인근 바닷속에는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 아열대성 해양 생물의 연중 서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육상 생물과 조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륙도 생태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지겹도록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위의 기세도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밀양의 낮 기온 무려 37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으로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자외선 차단과 함께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35, 6도 선을 넘나들겠고 광복절을 기점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열파까지 더해지면서 볕은 더욱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6도, 함안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창녕 37도, 김해 35도, 거제는 34도로 절정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 24도, 거창과 함양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35도, 합천은 36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오늘부터 26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순철 도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의정활동비 1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해 경남에서 82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한 IT 마스터과정 신입교육생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경남은행이 예비청년 창업자 18개 팀 50여 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 위를 나는 배로 불리며 차세대 해상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그선의 조종사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6급 해기사 과정을 마련하고 400시간 이상 운항 경력을 가진 항공기 조종사 면허 소지자 10명을 뽑았습니다. 아직 위그선 조종사 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어서 면허 취득자가 나오면 세계 최초 위그선 조종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위그선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 세계 최초로 내년 상반기 중 포항에서 울릉도 노선의 정기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2학기부터 본격 실시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에 대비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핸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면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실전 모의 면접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합니다. 올해 현재 공기업과 금융권 대기업의 70여 명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 확정됐고 지난해에는 142명이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 합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창원과 거제 등 전국 5개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어 귀촌 이동상담소를 마련합니다. 상담소에는 귀어 귀촌 종합센터 전문상담위원과 시도 담당자가 배치돼 상담과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상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